안녕하세요.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17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는 연재글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연재글 쓰자고 말씀드렸으니까 왜 연재글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 전에 이달에 신규로 이제 새 멤버로 합류하신 분들이 계셔서요. 브랜딩 왜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이제 연재글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매주 제가 드릴 그런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글쓰기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브랜딩의 목적은 신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하죠. 글쓰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컨텐츠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원을 알리게 되죠. 이것들의 결국의 목적은, 궁극의 목적은 신뢰입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내가 무언가 했을 때 어떤 뭔가 일적으로 강의 모집을 하거나 판매를 했을 때 당신은 뭔가 그래도 이런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아 해서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기반이 신뢰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걸 기억시켜야 되는데요. 그게 어떠한 이미지 혹은 키워드 형태로 남게 됩니다. 키워드로 각인되겠죠. 내가 매일매일 어떠한 글을 쓴다. 예를 들어 우리 멤버 중에 그 허금은 브랜드 운영하시는 채꿈님 계시죠. 채꿈님은 그 두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 계속 컨텐츠로 남기고 계시는데요. 두피 관리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나 스킨케어 관련해서 컨텐츠를 계속 남기고 계세요. 이러한 컨텐츠가 계속 쌓이면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이 피부 관리의 전문가구나, 혹은 두피 관리 이런 피부 건강 이런 거에 전문가구나 라는 이미지와 어떠한 키워드가 쌓이게 됩니다. 키워드라는 거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채꿈님의 경우에는 간결한 라이프라는 표현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가 반복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가 효과가 있어요, 도움됩니다 하는 표현들, 키워드들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됩니다. 어떠한 이미지로도 머리에 남고요. 이런 단어로, 표현으로도 남게 돼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서 신뢰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미지와 키워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반복입니다. 한 번 얘기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재글을 한번 우리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 일에 주제가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지, 혹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라고 좀 고민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재글을 써야 하는 이유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제가 아니라 글을 오늘은 A 썼다가 내일은 B 썼다가 그 다음 날은 C 썼다가 계속 바꾸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A 쓰고 A1 쓰고 내일은 A2 쓰고 그 다음 날은 A3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야 사람들 머릿속에 결국엔 저 사람이 허그분이라는 비누를 판매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한 라이프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도 같이 설명해 주는구나, 같이 소개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는 같은 하나의 주제를 계속 약간 변주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로 연재글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글을 썼을 때
네네. 요렇게까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은 이번 주는 첫 주니까는 글 바로 쓰세요 라기보다는 어떤 글을 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 혹은 주제로 글을 쓰고 싶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글을 쓰면은 나는 어떤 걸 얻지? 내가 얻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얻는 것은 뭐라도 좋습니다.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좋고, 나 뿌듯해. 이렇게 이 주제에 글 6개 썼으면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약간 더 뭔가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 글을 통해서 독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요 4가지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하시는 게 맞는데 브랜딩이라는 게 내가 혼자 일기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줄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추세요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방 안에 이렇게 레벨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인 수준에 맞춰서 그냥 나는 너무 많은 걸 고려하는 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2번까지만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사실 3번까지 생각하는 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으시거든요. 3번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여력이 있어 하면은 나는 내 글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번 생각을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번 이 미션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해서 제 주변에 이것저것 뭔가 되게 잘하시는 분들 소개하는 글을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 친소라는 글도 연재해보고 싶고요. 일단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퍼글. 네, 퍼글 운영일지 혹은 퍼글 운영기라고 해서 제가 계속 운영은 해왔지만 기록을 열심히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기적으로 규칙적 연재.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글을 쓴다면은 나는 올해 첫 미션을 이제 오늘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연재글 쓰기를 제안해 봤다. 연재글은 이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계속 써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이제 엄마일연구소도 올해는 조금 더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엄연 운영기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의 목표 적고 이거를 실행하는 과정. 네, 올해는 뭔가 강의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 오픈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 사항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실행하는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저는 얻을 수 있는 게 내 친소 같은 경우는 사실 얘랑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주변의 인적 자원들이라고 하죠. 인적 자원들이 이렇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으면 이걸 나중에 여기 강의 연계해서 전에 소개했던 혹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 이런 괜찮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를 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관심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미지를 내가 주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제 글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저는 운동 선생님 되게 오랫동안 이제 제 몸 관리해 주신 운동 선생님 계신데, 아,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나 요즘 이제 새해에 대해서 운동 필요했는데 한번 연락해 볼까 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얻는 것과 독자가 얻는 것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퍽을 운영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퍽을 운영하는 이야기, 약간 팁들이 여기에 담길 거거든요.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전문성도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이게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저는 이제 그 비즈니스 코칭도 종종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비즈니스 코칭 이 사람한테 한번 의뢰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엄연 운영기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것 혹은 독자가 얻게 되는 것, 우리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 이 중에 하나를 한번 저도 이번 기수에서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뭘 설명드렸죠? 네, 그 연재 주제 잡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면은 첫 번째 주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주에 이제 연재글 쓰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목차 정리. 앞에 지금 주제 정하셨잖아요. 앞에서 지금 주제 어떤 글 쓸 것인가, 주제랑 뭐 어떤 글 뭐 이거 정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차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목차 정리는 혼자 하셔야죠. 좀 혼자 조용히 한번 해보시고요. 메모장이나 엑셀 같은 데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블로그에는 선언의 글, 그래서 블로그에 해야 될 거는 이거죠. 네, 꼭 하셔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앞으로 나는 이런 글을 연재할 거예요. 앞으로 글 뭐 6주 동안, 우리 6주 혹은 5주 동안 이런 글 연재할 거예요 라고 쓰시고, 왜에 대한 이야기도 쓰셔야 돼요. 나는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다라는 건 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선언하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하나씩 글이 이렇게 쌓여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구나, 혹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첫 번째 인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글을 쓰면서 확실히 각인되는 시간. 각인. 우리의 목적은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각인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계속 글을 쓰고 이미지나 키워드를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연재글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렇게 어떤 글 쓸 것인가, 어떤 주제 쓸 것인가 먼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 글을 쓰고 싶었지? 라고 계기와 이유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얻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차 정리하시고 혼자서 선언의 글까지 쓰는 게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한번 6주 동안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